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고요. 특히나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에 그런 산적한 문제들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지 좀 의원님께서 전문 분야시니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. 하여튼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게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고 있고 나라 꼴이 좀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이제 저희 보건복지 영역에서는 우선 이제 가장 큰 해난이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해난 중에 하나인데 그 문제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에 그동안 이제 이 의정 갈등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보건의료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다른 것에 거의 신경을 못 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쨌든 내년에 실시되는 게 이제 통합돌봄이 실시되는데 3월부터 이게 사실은 이게 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통합돌봄이 잘 시행돼서 이렇게 정말 우리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망을 만들고 촘촘하게 이렇게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좀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그런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것이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정말로 뭐 세모녀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고 정말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돌봄 시스템이 갖춰지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안 문제 중에는 어쨌든 의료 지금 갈등 요거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국민들의 피해도 컸으니까요. 통합 돌봄 시스템을 잘 갖추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 말로는 많이 했지만 저출산의 문제가 사실은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고 과제고 우리 시대의 이제 인구 절벽을 해소하는 문제였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는 이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이게 자랑 삼아 얘기하면 그 천만남 이용권이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출산하면 200만 원 주는 거 그거 입법을 제가 한 장본인이거든요. 의원님이 앞장서서 하셨군요. 아니 그런 것도 알리셔야 됩니다. 또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그동안 출산 정책에 대한 것을 모두 망라해 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일단 3억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. 그렇게 하고 첫 애를 낳으면은 30%를 감면하고 둘째를 낳으면 50%를 감면하고 셋째를 낳으면 100% 감면하는 어떻게 원금까지 다 해서 감면을 하겠다. 그렇게 하자. 이렇게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좀 획기적이고 정말로 과감한 투자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. 앞으로 갈수록 재앙적 상황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. 이것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신윤규 TV에서도 엄마 시대에서도 응원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니 근데 그 저출산 문제 이게 하셨으니까 이게 인구 절벽, 인구 위기잖아요. 사실은 사회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.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쪽으로도 뭐 정책을 써야 되겠지만 더 급한 건 급격한 인구 감소. 이건 정말 사회에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건 뭐 보수 진보도 없는 겁니다. 사실은 다 이제 마음을 써야 되는 건데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결국 이게 정책 어떤 하나 뭐 지원제도 어떤 하나를 써가지고 될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모든 지원을 총망라해서 해도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총 역량을 집결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더 많이 좀 앞장서 주셔가지고 총망라적 지원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찔끔찔끔 해갖고 되는 안 일이 되는 거예요. 아니거든요. 찔끔찔끔. 그래서 이게 의료, 교육, 주거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된 시스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입체적 지원을 해야 돼. 입체적으로. 그래서 총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아예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만 이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설명드리면 큰 불이 났어요. 큰 불이 났는데
찔끔찔끔 호수가고 뿌려도 됩니까? 그렇죠. 물을 그냥 소방 헬기부터 다 띄워가지고 빡 뿌려야 그래 거의 껴지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도 잔불도 있고.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인구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. 우리 서영석 의원님 더 애써주시고 또 우리 신인규의 엄마 시대 많은 또 분들께서도 응원을 좀 힘을 많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요거는 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수사 관련된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.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좀 높이셨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는 정치 검찰에 대한 개혁 문제 이거 매우 중요해졌는데 의원님은 이 검찰 개혁 문제는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지요? 뭐 이 검찰 개혁 문제는 뭐 오랜 숙제였고 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논의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공소청과 기소청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수사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두고 그다음에 공소청을 법무부에 둘 거냐 아니면 행안부에 둘 거냐 이런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공소청은 법무부인데 네, 중수청은 이제 행안부로 가냐 법무부로 가냐 그 논의가 있죠 지금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같이 있는 형태로 좀 의견이 모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찰청과 중수청이 같이 수사기관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대해지는 권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적으로 합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법무부 안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같이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검찰 권력이 정말로 이제는 국민들에게 복무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. 이게 어떤 권력에 무릎 꿇는 그런 검찰이 아니고 국민에게 정말로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기본적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초는 어쨌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아니 근데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이건 좀 전달을 바로 해드리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죠.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른 아침부터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의혹인데요.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특검 오늘 아침부터 분주한데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이제 윤석열 씨 자택이죠.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. 이런 속보를 저희가 좀 빠르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. 수사 관련된 사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7월에 KH그룹 조모 씨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40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해서 이제 권 의원 측이 고소를 또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? 뭐 아직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다. 연락은 받은 건 없고 제가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저뿐만 한 게 아니고 그 보도를 했던 탐사 뉴탐사인가? 그 언론, 언론 뉴미디어 언론까지 하고 조경식이라는 분하고 또 그 강릉 지역의 지역위원장도 고소를 해놨더라고요. 그럼 싹 다 이렇게 했나 보네요 고소를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쌍방울의 김성태하고 KH그룹의 이렇게 배상윤 씨하고 둘이 이제 같이 이렇게 동업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배상윤 씨를 구명하기 위해서 배상윤 씨의 측근인 조경식 씨라는 분이 이제 건성동 대표라고 해야 되나? 뭐 당시 대표죠. 건성동 의원하고 통화 녹취가 이제 이렇게 제보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론했던 변호인이 그런 제보를 해와서 이거는 의혹 수준에 대해서 분명히 권성동 의원이 밝혀야 된다.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조경식 씨의 의견에 따르면 어쨌든
40억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 녹취록에도 또 금전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명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해명은 안 하고 이렇게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해놓은 그런 그러니까 상태에 사실상 있습니다. 입틀막이죠, 입틀막. 그렇죠. 예, 이렇게 문제 제기 자체를 막는. 까불지 마라 이런 건데. 겁도 주고 뭐 이런 거. 뭐 전혀 무섭진 않습니다. 검찰 출신이라. 예, 검찰 출신은 맞죠. 예, 의원님은 또 보건복지 쪽 출신이시고 네. 검찰 출신. 예.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. 이제. 불편하시고. 그러다가 예. 이렇게 또 우리 복지위로 또 오셔가지고 또 한솥밥을 드셔야 되는. 예. 아 근데 뭐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이제 고소 절차 또 진행되면 또 뭐 수사기관이 또 이거는 또 진실을 잘 밝혀야 되겠죠. 그렇습니다. 이게 또 8월달에 배상윤 씨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. 지금 캄보디아에 네. 지금 저기 도피하고 있는데 들어온다고 네. 하니까 또 마침 그 무렵에 그 배상윤 씨가 이렇게 대북송금은 경기도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. 이렇게 이제 모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이런 의혹이 충분히 해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. 생각이 되고 저 수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의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바라고 이 대북송금 사건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해가지고 기소가 된 예. 조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그런 검찰 수사 조작이 된 것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곧 진실이 밝혀지고 전국에는 이것이 이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특검이 돌아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특검을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액수도 만만치 않습니다. 지금 40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의혹. 그러니까 네. 액수도 적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진실이 좀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썸데이 4915님은 인기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 은은한 빛을 발하시는 분이시네요라고 의원님에게 이런 칭찬의 댓글 보내주셨고요. 우리 COOOL님 5070 아이디 쓰시는 분은 차근차근 민생 정치를 베푸신 분 응원합니다라고 우리 비타민 의원님께 진짜로 이렇게 많은 좋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래도 인기 있게 해주세요. 인기가 지금요 중요한 건 엄마 시대 시작 전보다는 훨씬 지금 좋아지셨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잘 나오신 것 같아요. 예, 좋습니다. 아니 근데 이거 청문회 관련된 얘기 조금 한번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최근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셨죠? 네. 근데 그때 국힘의 주장이 너무 좀 터무니가 없어서 좀 실소가 나왔는데 그 주식 관련 의혹 이걸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.